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더 알차고 더 확실하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새로운 얼굴 강동석입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엄선한 강의진과 함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와 전화 주십시오. 02-3153-2631번,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첫 번째 감독이자 선생님 어떤 분인지 만나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도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거래에서 실패해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정의경의 리얼 베이직 시즌2. 초보 투자자의 이기는 매매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정의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소장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정의경 소장님이라면 예전에 대박플러스에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임하는 첫 각오 한마디 여쭤볼게요. 예, 작년 12월 2일 날 리얼베이직 시즌1을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1년 후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다시 찾아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격려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 시청자분께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센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부족했던 리얼베이직 시즌1에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것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1년 동안 리얼베이직 시즌1에서 단점은 메꾸고 장점은 더 강화한 리얼베이직 시즌2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센TV에는 머리 큰 전문가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평택촌놈, 청송촌놈, 그리고 저 마산촌놈까지 대두 3인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머리가 작으신데요. 업데이트된 리얼 베이직 매매 원칙이라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앵커님은 이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저를 닮은 장동건이 네.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주식시장에서 혹시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혹시 이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아닌가 해서 제가 첫 화면부터 좋지 않은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혹시 주식시장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되돌리기는 힘들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리얼베이직과 같이 해주십시오. 앞으로 리얼베이직은 이 포스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 리얼베이직의 매매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든든한 친구 한 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얼베이직 매매 원칙은 간단합니다. 리얼베이직 시즌1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리얼베이직은 다시 시작하려는 투자자, 내가 했던 지금까지 헛똑똑이로서 잘못 배웠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정말 완전 초보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Q 100만 있다라면 IQ 100만 넘고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라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베이직 시즌2도 당연히 첫 방송에서는 리얼베이직 시즌2의 매매 원칙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간단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초보 투자자는 추세를 따라서 매매해야 됩니다. 절대 워렌 버핏이나 이런 투자의 구루처럼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보의 양, 여러분이 가진 지식의 양,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시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은 제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제로스면서 내가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제로섬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못한 투자자들한테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나를 둘러싼 우리 가족과 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따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의 정표로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길 수 없다는 거 대표적으로 정말 시장에서 이 시장은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 그중에서 개인 투자자만 자기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와 그리고 욕망에 자기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 돈들은 어떻게 굴러가나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기관, 잘하는 외국인 그쪽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 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는 누구의 돈을 노릴까요?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는 자기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의 돈들을 왜 눈처럼 노리고 그 돈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확실한 원칙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돈을 잃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네. EM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M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시장에서 이길 수 없느냐 그 정빙으로서 이 투자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자가 누굴까요? 앵커님, 이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 중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 누굴까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겠죠. 이 회사의 대표이사분이 아마 이 회사의 주식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쩌면 기업의 가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EM텍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보시면 재밌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네. EM텍의 주식은 9월 11일 보면요. 9월 11일 보면 대표이사가 5.19%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5.19%를 매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매도할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11일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9월 11일 이때의 주가 흐름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합니다. 만원 정도의 흐름이 되겠죠. 지금 주가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14,900원까지 갔고 13,750원 나왔습니다. 3,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이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매도하고 나서 50%가 더 올랐습니다. 이 회사 EM텍이라는 거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대표이사가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도 그 뒤에도 주가는 오릅니다. 네. 정말로 그분조차도 이러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밖으로 HTS를 통한 정보나 전화로 통한 정보밖에 모르는 개인 투자자가 과연 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뽑아낼 수 있고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첫 번째 차라리 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원칙 첫 번째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걸 원칙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초보로 들어와서 나보다 못한 어쩌면 나보다 경력은 더 많고 더 실력은 있을지언정 심리 상태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투자자들보다 내가 잘하면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 베이직 매매 원칙의 첫 번째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스한 종목에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앵커님, 네. 우량한 종목이란 과연 뭘까요? 우량한 종목이면 우선 생각나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그렇습니다. 뭐 포스코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예, 모든 분들이 우량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신문이나 이런 데 봐서 대량주를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주는 종목이 우량한 종목입니다. 아무리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했지만 이렇으면 그건 저에게 우량한 종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종목만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개별 투자자 그리고 개별 작은 종목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우량한 종목의 기준이 됩니다.
리얼 베이직에서 권하는 종목의 기준은 제가 정했습니다. NIC라고 해서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 6하 원칙으로 제가 이 투자에서 종목을 고를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작문에서 배우는 게 6하 원칙입니다. 저희도 투자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초보로 갔다라면, 특히 완전 초보로 갔다라면 6하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왜 투자를 하는지. 네. 그럼 첫 번째 무엇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로 전문 투자가 그리고 기관에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을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인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인 종목들은 이 개별주라고 말하는 소형주들은 어떤 분들이 투자하기 편하냐면요. 큰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 투자자. 큰손이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끌어들이고 그리고 일부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분들의 돈을 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분들에게 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라고 이야기하거나 기술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기본적인 재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했겠지만은 재무제표조차도 분식이 가능하고 차트 만드는 거는 일부의 작은 돈으로 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을 수 있는 작은 돈으로도 주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종목에 당하시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소형주에 했지? 그래서 난 대형주에 투자할 걸 그렇게 후회를 하십니다. 하지만 대형주, 소형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어디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1,000억 원 이상인 종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본적인 종목이 되어야만 시장의 추세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하의 종목들은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서입니다. 언제 어디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개인 투자자는 지켜야 됩니다. 뭐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과 종목만을 투자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많이 떨어지면 싸졌다고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얼베이직은 철저하게 추세에 따라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보통 저희가 원하는 무릎에서 것은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예. 네.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으로 이 무릎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바닥까지 갔다가 무릎까지 왔을 때는 그 가격이 꽤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볼 때는 비싼 가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걸 매수하고 나서부터 쭉 갔을 때 볼 때 그게 저가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살 때는 항상 이 주식이 약간 비싸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게 산다라고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싸게 판다는 건 뭐냐면 나는 최고점에 팔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최고점에 팔고 싶어서 항상 팔고 보면 팔고 나서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싸게 판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내가 싸게 팔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먹으셔. 이제 남아있는 사람. 그런 심리적인 생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감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언제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을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정을 할 정도라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온 종목만이 선정이 됩니다. 그 종목만 대상으로 두고 그 속에서 또다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이다 종목이다를 판단하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조지표가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추세를 하나하나 고르다 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기준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기에 가장 유리한 삼선 전환도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삼선 전환도에서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HTS를 이용을 합니다. HTS에서 삼선 전환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클릭 2번이면 됩니다. 클릭 2번으로 삼선 전환도가 돼서 상승 추세가 있다라는 업종과 종목만을 투자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리얼베이직 시즌 1에 대해서 하실 때 말씀을 드렸던 것지만 그렇다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해서 모두 1,800개 있는 종목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실은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이라 그러면 코스피에 한 700개 되고요.
500개 정도 됩니다. 1000억 네. 이상은 500개 정도 되고 코스닥이 250개에서 사실은 750개 정도라서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750개 중에서도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뜬 것처럼 업종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만을 선정을 해서 그 업종에 있는 종목을 투자한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앵커님, 왜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과 종목을 투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가는 종목에 이제 올라타는 게 아무래도 더 이상 갈 수 있겠죠. 주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성공을 한다면 사실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의 끝에서 매수해서 가장 저가에 매수한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내가 매수한 것이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더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할 때, 여기까지 밀릴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를 이탈하네? 그러면 손절해야 되겠다는 손절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 상승 추세 종목 1800개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되면 이 리얼 베이직 차트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실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지겹고 재미없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종목은 1800개나 되고 그중에서 시가총액 1000억인 게 750개인데요. 사실은 업종은 몇 개냐면 22개에 불과합니다. 리얼 베이직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제 방법을 아시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업종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대신증권 HTS인데요. 네. 005에서부터 027까지 22개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023은 아니니까요. 자, 보시면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의 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진작에 안 샀냐 그러고 추세가 꺾이지도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꺾이는 척 하다가 다시 재상승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 22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걸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나는가? 나는 왜 돈을 잃고 있느냐? 만약에 하락 추세에 있는 업종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나 아니면 그런 분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 채널을 돌리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사면 내 주식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르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시고 있다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잘못했을 때, 잃었을 때 왜 잃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요. 리얼 베이직 차트를 이용한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섬유의복 업종은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제가 보는 삼중으로 볼 때 주봉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에서의 저항선에서 이번 달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중요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서 돌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는데 22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금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이나 시간 나실 때 22개 업종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음식료나 섬유의복 이런 데 투자하고 있다면 이 업종에 내가 들어있는 종목이라면 괜찮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그 업종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거기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려는,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화학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업종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이 시점부터 사실은 안 했어야 됩니다. 네. 업종이 꺾였습니다. 종목이 아니고요. 업종이라고 할 때는 그 화학 업종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합계인 업종의 차트가 밀렸다는 것은 시장이 밀렸다는 겁니다. 기업 원인, 기업 내부적으로 그 기업이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화학 업종이 안 좋다라면 그 기업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월등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1800개를 찾을 것이 아니라 22개의 업종만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합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거는 바이오 제약 업종이다. 실제로 훨씬 좋죠. 물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나 이렇게 돼서 언제부터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건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점에 대해서요. 언제 어디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삼선 전환도라는 기본 차트, 캔들 차트 말고 밖에 있는 삼선 전환도가 만들어질 때요. 이 삼선 전환도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과 그 업종에 들어가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정했을 때 그 종목을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그리고 언제 진입을 하느냐는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돌파 신호는 저희가 리얼베이직 시즌2에서는 일목균형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 지표가 있지만은 이 나이스한 종목을 선정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이평선과 그리고 삼선 전환도와 이 일목균형표 이 세 개만 가지고 내가 이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하면 어떻게 이익을 실현하느냐, 실패했을 때 어디서 손절하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찾아라는 화제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처럼 아무런 추세가 없는 종목, 업종이겠죠. 이 업종에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은 이 여기서 보석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포스코를 대표되는 철강금속, 네.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옳겠죠. 그리고 최근에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게 뭡니까?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래서 이 업종이 좋아지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는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부품주 위주로 아주 소분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전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전기전자 업종에 여기가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업종에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전기전자라고 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만을 이렇게 고르면 여기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런 JS전선, KEC 같은 업종 내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상승 추세가 있는 거고요. 업종 네.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 내에서도 상승 추세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철저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상승 추세의 종목만을 투자하셔야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성공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을 투자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언제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심리적으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 철저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되고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서 세 번째 누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적으로 들어갈 때 초등학생처럼 육하원칙을 했고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도 누가 이 종목이 좋다더라 듣고 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입각을 해서 최소한 세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하죠.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고 재무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고 수급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렵느냐.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이 종목 좋다더라.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좋다더라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서 좋아하고 떨어져서 눈물 흘리고 이 전쟁터에서요.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베이직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시장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무기는 아주 다양한 무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총에 불과할지라도 그 소총에 여러분한테 적합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가라는 것은 수급적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급적 분석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만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관 외국인이 매수자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까 했던 대로 상승 돌파 신호를 만드는 시점에 누가 주도를 했느냐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어렵냐고요? HTS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종합현재가 들어가 보면 수급이라고 나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안 봅니다. 자, 이 종목 예를 들까요? 이 종목 최근에 주체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여기 리얼 베이직 투자는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종목에서 안 들어갈 뿐입니다. 왜? 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주식은 1,800개고요. 그 1,800개 중에서 내 원칙에 맞는 종목을 매주 찾아내고 그 종목만을 발굴하고 그 종목에서 내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할 때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수급 한번 버튼만 누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어디서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수급을 간단하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지 개인이 사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급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안 하시는 방법은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와서 겸손해야 됩니다. 힘센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정을 보일 때도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이면 이 기관과 외국인은 재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을 그냥 실패로 인정하기보다는 다시 재매수해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힘센 친구들과 같이 하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 육하원칙에 아까 언제 어디서가 같이 됐으니까요. 네. 외는 뭐냐면 이 종목이 오르는 것이 기업 내부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기업 외부적인 원인인지입니다. 이 많은 것들 기업 내부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든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개인 투자자가 알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권하드리는 것 하나는 최근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분명히 좋아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좋아지는 이유가 그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한다면 이 상승 추세는 길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환경에 악화돼서 그 시장에서 피해를 보면서 많이 나빠졌다가 다시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 갖춘 변화를 시도를 했고 그 변화가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은 최근에 영업이익 성장률을 봅니다. 네. 그럼 이것도 HTS로 보겠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간단하게 재무를 눌러보십시오. 제가 보는 간단한 거에 재무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의 성장률. 이 회사는 뭐 예를 들면 좀 부적절한 회사지만은 네. 2011년까지 이렇게 계속 적자라고 하던 회사가 2012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뉴스를 보면 되겠지만은 300배 올랐답니다. 네. 300%가 아니라 300배 300배. 올해 스마트폰에 뭐 스피커 세트를 부품한 회사인데 그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이익이 성장되면서 올해 200억 이상이 됩니다. 작년에 네. 42억 적자를 냈던 회사가 올해 200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없습니다. 재무에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되는 종목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예,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교육주라니까 이게 미뤄지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교육주들이 메가스타디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예전처럼 높게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렇게 재무로 봤을 때 이 영업이익은 청담러닝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작년에 158%, 재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올해도 꾸준히 분기해보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그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하락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 흐름을 타고 재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여러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이 어떻게는 너무나 지겨운 소리일 겁니다. 눌림목에서 피라미딩 분할 매수해라. 피라미딩 분할 매수와 물타기에 대해서 제가 시즌 1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시나요? 피라미딩은 왠지 느낌에 이렇게 예. 분할적인 매수를 할 것 같고 예, 물타기는 그냥 추가 매수 한 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피라미딩 분할 매수는 전문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타기는 떨어지면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도 낮아진 가격에 삽니다. 사람들은.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으로 밀리면 싸졌다고 생각해서 삽니다. 평균가가 훨씬 낮출 수 있으니까요. 피라미딩 분할 배수는 철저하게 처음 샀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다시피 차트가 있다라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일봉을 보겠습니다. 네. 일봉이 됐을 때 처음에 샀던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호가 보이고요. 매수 신호가 보여서 여기에 1차 매수를 했는데 다시 고점을 갱신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2차 매수는 1차에 샀던 가격보다도 더 위인 가격에 산다라면 분할 매수를 했지만은 피라미딩 분할 매수라고 그럽니다. 네.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도 성공을 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하는 것을 피라미딩 분할 매수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아까 화학주나 철강주처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니까 싸졌네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을 물타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떨어지고 있다라면 손절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서 내가 처음 샀는데 이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해서 다시 전고점을 만들어서 재상승한다라면 처음 샀던 가격보다도 더 위의 가격에서 재차 추가 매수하는 것을 피라미딩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6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나이스한 종목은 간단합니다. 6화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기본적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재무적 분석, 수급적 분석. 하지만 그 많은 것들, 기술적 분석에서의 보조 지표, 기본 차트들 그런 것들 다 보지 마시고 3개만 봐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IQ 100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HT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클릭 한두 번으로 가능합니다. 3가지 이평선, 삼선 전환도, 일목균형표.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이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면 지켜보셔야 됩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그래서 수급적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적 분석을 통해서 힘센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상승이 재무적인 이유, 기업 내부적인 원인으로 상승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차트나 이런 수급을 통해서 기관이 사고 있고 요즘에 상승 추세에 있는데 테마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테마주 중에서 뭐 기본적인 다른 테마가 있겠죠. 패러다임이나 변화됐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테마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그 종목은 투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6화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매매 원칙의 3번째는 뭐냐면요. 원칙을 지켜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제 매매 원칙에서 항상 써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 실패했더라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이 말은 전쟁에서 장군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매매 원칙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주식시장 전쟁터는 굉장히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전쟁보다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최소한 개인 투자자는 전쟁에서 앞에 있는 보병입니다. 보병들은 그래도 뒤에 있는 포병이나 지휘관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는 내 지휘관이라고 믿었던 국내 기관이 내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보이는 보병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도 믿지 않아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나를 지키려면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원칙을 내가 만들었다면 그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화두인데요. 강의로 갔을 때. 네. 앵커님,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나무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네요. 예. 네. 깃발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깃발이 바람이 불어서가 아닐까요? 예. 많은 분들이 네. 이 흔들리는 깃발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캔들 차트를 1700년대에 만들어낸 일본의 혼마 무네이사라는 분이 만들어낸 우화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사업에서 실패를 하고 정말로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하면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스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마 무네이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도 아니고 내 심리구나.
내가 거기 가서 공포를 느끼고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내 심리 상태에 의해서 제대로 시장을 못 보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분은 1700년대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를 만들었죠. 여러분 주식시장은 이 흔들리는 깃발보다도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매일 오르고 매일 내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깃발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주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주식이 오르면 팔 수 있는 기회고 주식이 내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주식 그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줄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지켜줄 기본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12월만 되면 다시 초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기 좋은 12월에 저희 완전 초보가 갖춰야 될 매매 원칙을 가르치는 리얼 매매 원칙과 같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리얼 베이직 매매 원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에서 리얼 베이직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운다고 합니다.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럼 잠시 후에 실전을 위한 시장 분석과 전략을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코너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의 코너, 시청자를 위한 시간이죠. 네,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전문가님이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도 배우고 선물까지 챙겨갈 수 있는 실속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첫 번째 퀴즈, 오늘의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리얼 베이직 매매 원칙 두 번째, 나이스한 종목을 매매하라에서 나이스의 의미 세 가지가 아닌 것은 1번, 기술적인 신고가 전환, 2번, 기관 외국인 매수, 3번, 최근 이익 성장률, 4번, 테마 투자. 네, 문제가 어렵지 않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내일 이 시간에 발표됩니다. 네, 이번에는 정희경 소장님으로부터 내일장 전략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40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장 후반에 갈수록 500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내일장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주가는 분명히 1940이면 그렇게 네. 나쁘지 않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소리는 미국의 재정 절벽이 악화된다, 아니면 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가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2000이 붕괴됐다, 그리고 해리덴트라는 전문가가 와서 수년 내에 코스피가 1000까지 밀릴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 얘기는 이 얘기 저 얘기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23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리얼 베이직에서는 간단하게 주봉과 월봉으로 시장의 상승을 지금 추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주봉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캔들 차트에서 캔들 차트를 만들어낸 혼만 문헤이사라는 분이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고, 팔고, 그리고 쉬고. 지금 읽어보시면 이 삼선 전환도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이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하락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위로 이탈을 했습니다. 하락이 이탈한 상태. 추세는 장기 추세는 하락으로 갈 수 있는데 중기는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 때문에요. 시장의 유동성으로 돈이 많고 버텨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2012년 8월 이후에 두 개의 장기의 상승 추세, 장기의 하락 추세가 중기의 이탈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바로 휴가 되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폭이 꽤 크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이 적은 범위 내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벗어나려면 위로 상승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재차 더 저점을 만들어서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건 제 눈에는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 모든 시장의 상황은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아주 나빠지거나. 투자자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악화되어야만, 어떤 악화된 나쁜 소식이 있어야만은 재차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좋아지지 않고 있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수급의 힘으로 버티는 장은 계속 이렇게 쉬는 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밖에 없습니다. 이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파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돈들이 파생에 많이 몰리는 겁니다. 더 전문가들은 파생에서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스트레이트나 스트랭글로 파생을 합승을 만들어 놓고 항상 매달 매 분기 수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일장 전략, 저는 내일장을 모릅니다. 하지만은 중기나 장기에 있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위로 아래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로 가기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속 월봉에서 시즌1을 마칠 때 했던 얘기를 지금도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3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30, 3병, 3법 이런 1700년대 나온 캔들 차트에 나온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주가에서도 차트에서도 3년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을 무너지면 10년까지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요. 이 3년이라는 선이 2011년 말에서 지켜졌고 이 하반기, 올해 2012년 하반기 계속 이 녹색이라고 보이는 이 3년선이 계속 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 네. 이 하락의 추세가 이탈한, 그래서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그 박스권에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짧게, 제 기준은 짧습니다. 다음 주까지의 한 2주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라도 판단이 다르죠.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메이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물 옵션에서 주체를 볼 때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의 지금 당월물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을 넣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240과 260 범위 안에만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옵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원할까요? 260 이상으로 상승되기를 원할까요? 260 이상으로 상승되면 외국인의 포지션은 손해를 봅니다. 최근 분기이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쌓아놓은 포지션이 2주 만에 바꿔버릴까요?
바꿀 만한 큰 이슈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대로 계속 유지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40과 260 범위 내에서 그냥 안에만 머물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 안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과 비슷하게 기관을 보더라도 기관은 오히려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255와 260 안에 가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전망하건대 앞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은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최대 이벤트인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두 주체가 오르거나 크게 내렸을 때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범위만 간다라면 수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통해서 그 안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갈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2주 동안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유영 소장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라 하셨는데 하단과 상단 짧게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은 너무 길기 때문에요. 주봉을 본다라면 주봉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범위니까요. 2023이 되겠죠. 네, 더 길게는 위로 봤을 때는 2035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38 정도. 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위로 상승을 해야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하락은 밑으로 하면 1782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 안에 듭니다. 1782와 2038 정도의 범위가 박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시장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갈 때는 특히 상승 업종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투자합니다.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22개 업종 중에서 상승을 강하게 가는 업종과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찾아서 분할 피라미드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흐름 이어갈 텐데 하단은 1782, 상단은 2038까지 짚어주셨고요. 상단보다는 좀 하락성이 좀 유지될 거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영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3일 주식쇼 스트라이크 어떻게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내일도 알찬 강의가 이어집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내일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